베트남이 27년 만에 태국에게 승리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일 베트남 BH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동남아시아 월드컵인 미쓰비시컵 결승 1차전에서 응우엔 수원손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라이벌 태국에 2대1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미쓰비시컵 결승은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우승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2차전이 일요일 밤 10시에 태국 홈에서 열리게 되고 그때 무승부 혹은 승리를 이끌어야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습니다. 7년 전 베트남은 이미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던 시절인데 10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시켰습니다. 스즈키컵 뿐만이 아니라 아시안게임 4강 진출, U23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시키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응원을 하게 만들었고 온통 붉은 물결로 장관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박항서 초상화부터 다채로운 사진들로 박항서를 영웅 대접을 했고 거리에는 베트남 국기뿐만 아니라 태극기로 물들였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장관 연출은 2022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도 협회에서도 원했지만 박항서 감독이 쉬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진출하면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은 축구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했던 팬들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에 사령탑을 과거 일본 국가대표를 맡았었던 트루시에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고 트루시에 감독에게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주자 그럴 돈이면 박항서 감독에게 줘서 붙잡았어야 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필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망쳐놓은 장본인이 되었고 베트남 축구가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감독이 맡은 동남아 국가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베트남만 추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2024년 트루시에 감독을 경질시키고 다음 사령탑으로 한국 감독을 찾았고 전북 현대 감독으로 우승 경험도 있던 김상식 감독을 영입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월드컵 최종 예선도 떨어져서 인도네시아만 부러울 뿐이고 사실 김상식 감독에게 큰 기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첫 데뷔 경기인 필리핀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이후에 이라크에게 패배, 러시아에게 0대3 참패, 태국에게도 패배, 인도와의 무승부까지 입지가 좁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이었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현지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위 그리고 베트남이 2위로 오를 수 있기를 바랐고 결국 태국을 만나서 탈락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식 호는 대회에 임하자 완전 바뀌었습니다. 먼저 대회 전에 라파엘 손을 국가대표로 뽑은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선수인데 올해 나이 27살입니다. 선수 생활 동안 불운을 많이 겪다가 베트남까지 오게 되었는데 베트남 축구 리그에서 한 경기에 5골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한 시즌에 31골을 넣는 미친 활약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맹활약 끝에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김상식 감독은 11월에 전격 국가대표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컵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제 단 2경기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라파엘 손은 대활약을 하면서 홀로 멀티골을 포발시켰습니다. 라파엘 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트남 이름으로는 응우엔 수원 손입니다. 후반 14분에 헤딩으로 선제골의 주인공이 되었고 후반 28분에도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경기의 승리를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반칙성 브라질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내세우니까 동남아 축구의 고질적인 병인 결정력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현지에서도 김상식 감독이 뽑은 선수이니만큼 공을 인정해주고 있고 김상식 감독 그러니까 한국 감독은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다시 열광적인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태극기 물결이 물들었고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김상식 감독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영상이 공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국과의 승리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27년 만에 승리이기도 한데 그 사이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을 때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태국은 일본 출신 감독들이 자주 맡았었고 박항서 감독 때도 일본 출신 감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상식 감독이 마침내 일본 감독이 이끄는 태국을 꺾어버린 것이죠. 의미가 깊은 이유는 베트남의 선제골 때 골에 기점을 올렸던 선수가 바로 박항서 감독의 애제자인 에이스
응우엔 꽝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 출전은 아니었는데 전반의 상황을 보니까 베트남이 체력적으로 확실히 우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전반에 일본 특유의 잔패스들로 공간을 공략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베트남의 롱볼로 공격이 통하면서 태국을 압박했습니다. 응우엔 꽝아이가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다시 헤딩 패스가 나오면서 라파엘 손이 마무리를 짓게 된 것입니다. 홈 경기였기 때문에 선제골이 진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박항서 감독의 애제자와 김상식 감독의 황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선제골로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라파엘 손의 드리블 질주로 태국 선수들을 농락하며 추가 득점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두 경기 합산이기 때문에 2대0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실점을 한 것이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상식 감독은 바로 박항서 감독을 소환시켰습니다. 박항서 감독님께서 베트남은 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증명했다. 오늘 승리 이후 더는 태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이 태국을 상대로 저력을 뽐냈으니 넘지 못할 산은 없다. 난 이 사실에 행복하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팬들에게 기쁜 선물을 드린 것 같다. 오늘 우리가 2골 차로 이겼어야 했다.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2차전에선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자 베트남 국민들은 역시나 거리에서 축제가 열렸고 다양한 장면들 중에 많은 팬들이 김상식 감독 응원과 동시에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박항서 감독 때 그 많았던 태극기, 그 태극기 신드롬이 다시 재현된 듯 보였습니다. 경기 전에는 베트남의 유명 일간지 마우뚜이제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일본 간의 흥미로운 경쟁이 펼쳐진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양 감독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걸 알고 한일전 대결인 것을 주목한 것이죠. 대회 시작 전과 다르게 베트남이 상승세를 타자 언론들도 돌아서면서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이 우승 트로피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투웨이트에는 김상식 감독이 계약 첫 해에 할당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 2026년 3월까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의 1차 목표는 미쓰비시컵 결승에 오르는 것이었다. 김상식호가 해낸 더 중요한 성과는 베트남의 축구 분위기를 되돌려 놓은 것이다 라면서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돈으로만 봐도 정말 횡재가 되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연봉은 트로시의 연봉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에 10억 이상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베트남에겐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제 굳히게 들어가면 됩니다. 1월 5일 일요일 밤 10시 경기인데요. 갑자기 전술을 수정할 거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무득점이 한 번도 없었고 무실점을 3번 하고 최다 실점이 1실점입니다. 거기다 베트남 소니가 이번 대회 7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한국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우승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